안녕하십니까. 건강부동산TV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9월 세 번째 주 전국 주거아파트 가격 동향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자료는 한국감정에서 매주 발표하는 자료인데 이 전반적인 상황을 보면 매매 가격은 0.09% 상승을 했고 전세 가격은 0.15% 상승을 했습니다. 이 매매 가격 지수 변동률은 지난주보다 이제 0.01% 상승을 했고 전세 가격 지수 변동률은 지난주보다 0.01%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매매 가격 변동률 전국 상황을 한번 보면 수도권은 상승폭이 지금 확대되는 상황이고 서울은 상승폭이 지금 유지되는 상황이고 지방은 상승폭이 지금 확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이제 전국 지도를 보고 매매 가격 지수 변동률을 살펴보면 이번 주에도 세종시가 1등이에요. 0.43% 상승을 했고 대전이 0.30% 상승을 했고 울산 같은 경우 0.21%, 대구가 0.22%, 경기가 0.10% 상승을 했고 서울이 0.01%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부동산 이제 규제 대책으로 가장 많은 영향을 받은 지역이 인천이랑 이제 충청북도 지역인데 인천 같은 경우는 0.05% 상승을 했고 충청북도 같은 경우는 하락으로까지 전환했었는데 지난주부터 이제 상승을 해서 이번 주도 0.01%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이제 서울 지역의 매매 가격 변동률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지난주는 동일하게 0.01% 상승을 했고 분석 내용은 지난주랑 비슷한데 그 부동산 대책 영향과 코로나19에 따른 경기 위축 우려 등으로 관망세가 이제 보이는 가운데 9억 이하 및 이제 중소형 면적 위주로 상승을 했다는 얘기고 강북 상황을 보면 은평구가 이제 불광동, 응암동 신축 위주로 상승해서 0.02% 상승을 했고 동대문구가 0.02% 상승을 했고 용산구가 0.02%, 노원구 같은 경우도 재건축 단지 위주로 상승해서 0.02% 상승을 했고 종로구 같은 경우는 매수세가 위축되면서 상승해서 보합으로 이제 전환되는 모습을 보이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강남구의 상황을 보면 보유세 강화 등 이제 안정화 대책의 영향으로 관망세가 지금 짙어진 상황이에요. 서초구랑 송포 같은 경우는 뭐 상승, 하락 등이 혼조세 보이면서 보합세가 좀 지속되고 있고 강남구 같은 경우는 0.01% 상승을 했고 강동구 같은 경우는 성내동 신축 위주로 상승해서 0.01% 상승을 했고 관악구 같은 경우가 0.03% 상승을 했고 강서구 같은 경우가 0.02%, 구로구가 0.02%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에 인천과 이제 경기도의 매매가격 변동률을 살펴보면 인천 같은 경우는 지난주보다 소폭 상승해서 0.05% 상승을 했는데 미추홀구가 교통환경에 양호한 도화동이나 주안동 위주로 상승해서 0.16% 상승을 했고 부평구가 0.11%, 계양구가 0.09%, 중구가 0.07% 상승한 반면에 연수 같은 경우는 이제 연수동, 옥년동 등 비선호 단지를 중심으로 급매물들이 등장하면서 상승해서 이번 주에는 하락으로 전환해서 0.02% 하락을 했고 남동구 같은 경우는 이제 하락세가 지속돼서 0.03%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전반적으로 지난주랑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용인 기흥구랑 수지구 같은 경우는 교통 접근성이 좋은 역세권이나 상대적으로 가격 수준이 낮은 단지 위주로 상승해서 기흥구가 0.27%, 수지구가 이제 0.23% 상승한 상태고 고양시 덕양구 같은 경우가 0.23% 상승을 했고 광명시가 이제 철산동, 하안동이 구축 위주로 상승해서 0.20% 상승을 했고 구리시가 이제 0.18%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반면에 이제 동두천시 같은 경우는 0.04% 하락을 했고 여주시 같은 경우는 0.04%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에 오대광역시랑 세종시의 매매가격 변동률을 살펴보면 대전시는 지난주보다 소폭 상승해서 0.30% 상승을 했고 유성구 같은 경우는 정주 여건이 우수하나 이제 일부 저평가된 전민동, 지적동, 하기동 위주로 상승해서 0.49% 상승을 했고 서구가 이제 유성구와 인접한 도안신도시 위주로 상승해서 0.25% 상승을 했고 대덕구 같은 경우는 정주 여건 양호하고 학군 수요가 꾸준한 이제 법동, 석봉동 위주로 상승해서 0.23% 상승을 했고 동구 같은 경우는 개발사업 기대감 영향으로 상승해서 0.22% 상승을 했고 중구 같은 경우는 0.21%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세종시 같은 경우는 이번 주에도 전국 상승률 1등인데 지난주랑 상승률이 비슷한 양상을 보여서 0.43% 상승을 했고 행정수도 이전 기대감으로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인데 세롬동이나 도담동 등 주요 지역 위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8개 더 이제 매매 가격 변동률을 살펴보면 이번 주도 몇 주일 만에 강원도가 또 1등으로 올라왔어요. 0.11% 상승을 했고, 충남이 이제 0.10% 상승을 해서 상승폭이 좀 축소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전북이 이제 0.05%, 충북이 0.01%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강원도 대 상황을 보시면 강원도 원주시가 0.21% 상승을 했고, 춘천시가 0.17%, 삼척시가 0.03%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에 주간 아파트 전세가격 변동률을 살펴보면 전국 상황에 이제 수도권은 상승폭을 지금 유지하고 있고, 서울 및 지방은 상승폭이 좀 축소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전세가격 변동률도 세종시가 1등이에요. 지난주부터 굉장히 이제 상승률이 높은 상태인데, 이번 주도 1.48% 상승을 했고, 울산이 0.46% 상승을 했고, 대전이 0.29% 상승을 했고, 경기가 0.21%, 강원, 인천, 부산, 대구, 충남 등이 이제 상승을 하는 반면에 제주는 0.01%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에 서울 지역 전세가격 변동률을 살펴보면 서울 같은 경우 지난주보다 0.01% 하락해서 0.08%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입지요건 양호한 역세권 위주로 이제 상승세가 지속되는데 급등 영향으로 숨고르기 보이며 상승폭이 좀 축소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건 이제 전반적인 모습이고, 일부 지역이나 일부 단지 같은 경우는 뭐 전세 매물도 없고 전세가격 상승률이 굉장히 높아서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북구 같은 경우는 성북구가 0.11% 상승을 했고, 마포구가 이제 0.10%, 은평구가 0.10% 상승을 했고, 동대문구나 용산구 같은 경우도 0.09%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강남 지역의 상황을 보면 강동구 같은 경우는 주거환경 양호한 상일동, 명일동 위주로 상승해서 0.13% 상승을 했고, 송파구 같은 경우가 잠실동, 신천동, 가락동 같은 역세권 단지로 상승해서 0.12% 상승을 했고, 강남구 같은 경우가 개포동, 압구정 등 구축 위주로 상승해서 0.09% 상승을 했고, 서초 같은 경우가 인근 구축 단지 위주로 상승해서 0.07% 상승을 했고, 동작구 같은 경우가 0.08%, 양천구 같은 경우가 0.07%, 강서구 같은 경우도 0.07%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이제 인천과 경기 지역의 전세가격 변동률을 살펴보면 인천 같은 경우가 중구가 0.24% 상승을 했고, 연수구가 0.20% 상승을 했고, 서구 같은 경우가 청라동 이제 신축 위주로 상승해서 0.20% 상승을 했고, 미추홀구 같은 경우가 0.19%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경기 지역 상황을 보면 이 하남시 같은 경우는 교산 신도시 같은 청약 대기 수요가 꾸준히 지금 유입이 되고 있고, 덕풍동이나 망월동 등 교통 양호한 지역 위주로 상승해서 0.43% 상승을 했고, 수원 영통구 같은 경우가 광교 이제 중앙역 인근 단지 위주로 상승해서 0.42% 상승을 했고, 광명시 같은 경우가 0.41% 상승을 했고, 분당구 같은 경우도 신분당선 인근 지역 위주로 상승해서 0.35% 상승을 했고, 성남 이제 중원구 같은 경우 0.33% 상승을 했고, 과천시 같은 경우도 0.32% 전반적으로 지금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이제 5대 광역시랑 세종시의 전세가격 변동률을 살펴보면 이 대전시 같은 경우 지난주랑 비슷해요. 0.29% 상승을 했는데, 서울 같은 경우가 돈산동, 갈마동 위주로 상승해서 0.41% 상승을 했고, 대덕구 같은 경우가 재건축 이주 수요 있는 이제 법동 위주로 상승해서 0.35% 상승을 했고, 중구 같은 경우는 목동, 태평동 위주로 상승해서 0.20% 상승을 했고, 동구가 이제 0.23% 상승을 했고, 유성구가 0.20%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세종시 같은 경우는 지난주 상승률보다는 소폭 하락했지만 굉장히 이제 높은 상승률이죠. 1.48% 상승을 했고, 전세 매물 부족 현상이 지속되는 가운데 고운동, 다정동 위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8개 도의 전세가격 변동률을 살펴보면 강원도가 전세가격도 지금 1등인데 0.16% 상승을 했고, 충남이 0.12% 상승을 했고, 그러니까 충북 같은 경우도 전세가격은 꾸준히 상승해서 0.11%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강원도의 이제 전반적인 모습을 보면 춘천시가 이제 0.37% 많이 상승을 했고, 원주시가 이제 0.23% 상승을 했는데, 전반적으로는 춘천시, 원주시 위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에 서울과 이제 대전, 세종의 이제 주간 아파트 변동률 이제 비교 그래프를 한번 살펴보면 지금 서울도 그렇고 대전도 그렇고 세종시 같은 경우도 8월 지금 5주부터 비슷한 이제 수치를 보이고 있어요. 이번 주는 이제 세종이 0.43%, 대전이 0.30%,
서울이 0.01%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 중에 이제 세종시 같은 경우는 변동률이 이제 비슷한데, 이번 주에 이제 수치가 이제 몇 가지 특이한 경향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이제 서울과 이제 대전, 세종의 매수 우위 지수 이제 비교 그래프를 살펴보면, 이 대전시 같은 경우는 지난주가 이제 98.6이었는데 이번 주는 하락해서 이제 94고, 이 서울 같은 경우는 92.1이었는데 이번 주에 꽤 하락했어요. 그래서 85.2. 이 세종시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87.5였는데 이번 주도 비슷한 수준인 87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KB부동산 이제 리브온 자료인 매매거래 동향을 한번 살펴보면, 매매가 이제 얼마나 활발하게 거래되고 있는지 매매거래 지수인데, 서울 같은 경우는 지난주랑 동일하게 이제 8.5고, 대전 같은 경우는 지난주부터 수치가 떨어져서 매매거래 지수가 10이고, 이 세종시 같은 경우가 2주간 이제 0이었는데 이번 주는 4.3으로 조금 매매 지수가 이제 올라온 상태예요. 이 세종시 같은 경우는 8월 달에 이 지수 상황을 보면 특이한 동향이 이제 몇 가지가 있어요. 세종시의 이제 특이한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면, 일단 이제 거래량을 보면 다른 지역은 전반적으로 지금 거래량이 이제 줄어들고 있는 상태인데, 세종시 같은 경우는 8월 달에 거래량이 최대를 기록했어요. 그리고 이 거래량 중에 이 내지인 매입 비율이 73%까지 상승을 했어요. 그리고 이 부분이 주목할 부분인데, 그러니까 법인 매물을 개인이 이제 매수한 비율이 902건으로 최대인데, 이 거래 건수가 엄청나게 지금 높은 거예요. 이 지수 동향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매 거래 지수가 두 달 동안 0이었는데 4.3으로 지금 상승을 했고, 매매 가격 변동률은 0.43%, 매수 우위 지수는 8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특이한 동향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 세종시와 관련해서 기사 몇 가지를 살펴보면, 천도론 여파로 뜨거워진 세종 주택시장, 8월 거래가 역대 이제 최다이다. 또 하나는 집값 급등한 세종시에 법인들 매물 쏟아냈다. 그러니까 8월 매매 거래량이 지금까지 통계 작성 이후에 역대 지금 최대치를 기록했고, 그리고 또 내지인 매입 비율이 73%를 기록했어요. 법인에서 이제 개인에게 매도한 아파트 물량이 902건으로 역대 이제 최고를 기록했어요. 그리고 이러한 이제 아파트를 이제 매수한 연령대를 보면 3040 세대가 지금 58%를 매입을 했고, 세종시는 올 초 대비 지금 37%가 지금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 두 그래프를 이제 비교하면서 살펴보면, 이 왼쪽에 있는 거 아파트 매매 거래량 이제 그래프이고, 오른쪽에 있는 거는 아파트 이제 매매 외지인 비율 그래프인데, 이 거래량 그래프를 보면 작년 12월에 1869건에서 지속적으로 이제 하락하다가 6월 달에 1566건, 7월 달에 1575건을 기록하다가 8월 달에는 2110건을 기록했어요. 거래량 자체가 상당히 이제 급등한 경우이고, 이 거래 중에 이제 특이한 케이스가 몇 가지가 있는 게, 첫 번째 이제 외지인 매입 비율이에요. 이 세종시 같은 경우는 외지인 매입 비율이 꾸준히 한 40% 정도를 유지를 했어요. 작년 12월에는 48.7%, 2월 달에 이제 51.2%, 아무리 떨어져도 이제 38.3%, 그러다가 7월 달에 43.4%였는데 8월 달에 거래량이 급격하게 늘면서 외지인 매입 비율이 27%까지 지금 떨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전체 거래 중에 한 40% 이상이 이 법인 매물이 902건이었어요. 이 그래프 이제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좀 이제 특이한 상황이에요. 일반적으로 아파트 시장에서 거래량이 이렇게 늘었다. 그러면 아파트 가격이 향후에 이제 상승할 확률이 이제 많은 거고. 근데 법인 매물이 이 902건이 거래됐다는 거는 지금 법인 매물을 세종시에서 거의 이제 털은 상태예요. 이 부분 이제 법인 같은 경우는 뭐 세금 문제도 있지만, 현재 지금 법인이 이제 세종시 아파트를 매수를 했다가 거의 이제 뺀 상태예요. 근데 이 법인 물량을 누가 소화했냐면 세종시의 실수요자인 내지인들이 매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치를 보면 이 세종시 아파트가 계속 상승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 이제 머뭇거렸던 세종시 내에 있는 실수요자들이 아파트를 집중적으로 매입했다는 얘기인데, 8월 달에는 실수요자들이 받쳐줘가지고 이 많은 거래량을 소화를 했는데, 문제는 10월 이후에요. 10월 이후에도 외지인들이 매입 비율이 없는 상태에서 내지인들이 과연 이 수량을 뒷받침을 해줄 수 있느냐 못하느냐. 이 내지인들이 지속적으로 이제 받쳐준다면 아파트 이제 변동률은
지속적으로 이제 상승해 나갈 건데 10월 이후에 내지인들이 받쳐주는데 한계가 생기게 되면 어느 순간에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는 양상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일반적으로 아파트 매매 시장에서 외지인 비율이 급격하게 떨어지게 되면 아파트 가격이 이제 향후에 하락 양상을 보일 수 있는 전조 현상인데, 이 세종시 같은 경우는 과연 이제 10월 이후에 이 아파트 시장 상황이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봐야 될 부분입니다. 이번에 이제 아파트 거래 현황 그래프를 보고 이 세종시에서 이 법인 매물 수량이 얼마나 이제 특이한 케이스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세종시 같은 경우 이제 6월달, 7월달, 이제 8월달 그래프인데, 그 8월달의 거래량이 2,110건인데 법인 매물이 902건이에요. 근데 그동안 세종시의 이제 전체적인 법인 매물 현황을 보면 작년 12월에 44건, 1월달에 29건, 뭐 18건, 14건, 66건, 68건. 그러다가 6월달에 256건이 매물이 나왔었는데 7월달에 또 45건이었는데 이번 8월달에 902건이 이제 매물이 나온 거고, 이 매물이 세종시에 이제 내지인들이 다 매입한 상황이에요. 이 대전시랑 이제 비교해서 살펴보면 이 대전시 같은 경우 6월달에 거래량이 많았어요. 5,036건. 근데 7월달에 2,005건. 8월달에 거래량이 줄어서 1,825건이었는데 이 법인 매물 현황을 보면 작년 12월에 106건, 1월달에 60건, 3월달에 이제 95건, 6월달에도 156건, 8월달에 84건이에요. 이렇게 이제 비교를 해보시면 세종시의 8월달에 법인 매물이 이제 902건 같은 경우는 수량 자체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 법인이 세종시 매입한 이제 아파트를 거의 이제 처분한 상태예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법인이 내놓은 물건을 세종시에 이제 내지인들이 매입한 거고, 그리고 이 수량 중에 매입한 연령대를 보면 30, 40 세대가 57.8%를 이제 매입을 한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부분이 향후 세종시 이제 아파트 시장에 변곡점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세종시가 이런 현상을 받쳐주고 치고 올라갈지, 받쳐주다가 이제 여력이 안 돼서 하락 현상을 이제 보일지, 이러한 부분들이 변동률 상황에는 노출이 이제 안 되는데 세세한 부분을 체크를 해 나가야만 세종시의 이제 향후 아파트 시장의 변동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이제 아파트 시장 상황에서는 추석 이후의 상황이 어떻게 되느냐가 향후의 가격 변동률에 중요한 요소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변동률 수치는 이제 평균 수치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이제 내용들이 나오는 거고, 지역별 단지별로 또 특이 사항이 있고, 그리고 이 변동률에서 보이지 않는 지수들의 변화 때문에 향후 이제 2개월, 3개월 후에 시장 상황이 영향을 받는 겁니다. 향후에 이제 이런 지수 변화를 지속적으로 이제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앞으로 좋은 내용 알려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